안녕하십니까, 소마시네마. 올해 2025년의 두 번째 영화 리뷰입니다. 자, 보고타 마지막 기회의 땅이고요. 이 작품은 사실은 이제 그렇게 흥행에 성공한 영화는 아니죠. 그러니까 좀 뭐 전체적으로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제가 본 감상평도 썩 호의적이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의 리뷰는 어쨌든 좀 결말까지 다 이야기할 거니까요. 스포일러를 좀 두려워하시는 분들은 이 리뷰를 조기에 끄시는 게 좋겠습니다. 뭐 장르적으로 전형적인 영화이기도 해가지고 뭐 사실 뭐 예상대로 되겠습니다. 또 사람들이 죽고 죽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궁금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영화를 보시고 싶으신 분이 있으실 것 같으니까요. 자, 보고타는 김성재 감독의 영화입니다. 김성재 감독은 사실 그 연출작은 좀 오랜만에 만들어진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고타가 2022년에 촬영이 돼가지고 2021년까지 촬영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기간과 겹치면서 촬영 기간이 상당히 늘어났고요. 실제로 이 감독님의 전작인 소수의견이 상당히 호평을 받았는데 이 호평받은 소수의견의 그 흥행 성적은 뭐 그냥 그랬지만 어쨌든 그 이후에 뭐 그 제작 연도는 2020년 시작했으니까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는데 개봉까지는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일단 올해 이제 부산영화제 출품이 됐었고요. 대부분의 이 영화는 콜롬비아가 배경이지 않습니까? 보고타라고 하는 게 이제 콜롬비아의 수도니까 90%를 콜롬비아에 촬영한 영화입니다. 그렇고 그 전에 이 감독님의 이제 그 관련된 일은 주로 제작 부서, 프로듀서 역할을 많이 하셨고요. 혈의 누와 피도 눈물도 없이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 뭐 이런 부분을 주로 담당하셨던 감독님 되겠습니다. 영화계에 계속 계셨던 분 되겠죠. 자, 요 보고타에 대한 평은 뭐 좀 평범합니다. 뭐 여기도 대략 짧게 되어 있고요. 일단 이 영화는 그 연상시킬 수밖에 없는 영화가 그 있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 연상시키는 작품들이 당연히 있는데 콜롬비아가 배경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콜롬비아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떠오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무래도 콜롬비아 국민들에게는 뭐 죄송합니다만 이 파블로 에스코바르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전 그 미국의 전 세계 마약왕이었던 그 인물이 되겠습니다. 파블로 에스코바르의 일생을 다루고 있는 그 넷플릭스 시리즈가 그 브라질 배우 와그너 모라가 나오는 나르코스 시즌 1과 시즌 2죠. 이 작품이 떠오르는 게 이제 콜롬비아고요. 그 콜롬비아 살고 있는 한인들 이야기가 이제 되는 거고요. 그 외에도 이 작품에 또 이제 연상되는 이제 이미지는 뭐 직접적인 연관성보다는 멕시코를 카르텔의 좀 관점에서 다루고 있는 카르텔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시카리오 1, 2, 시카리오 암살자의 도시와 데이 오브 솔다노 2015년, 2018년도 작품인데 이 작품들도 떠오릅니다. 시카리오는 이제 남미의 킬러들을 이제 그 살인 청부업자들을 보통 통칭해서 시카리오라고 부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작품의 제작년도 그 순서는 비슷할 것 같은데, 일단은 작품적으로는 필리핀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필리핀 카지노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강윤성 감독의 카지노가 일단 떠오르고요. 최민식 주연이죠. 그 다음에 이제, 5부작인가요? 6부작인가요? 윤종빈 감독의 실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수리남이 떠오릅니다. 근데 이 두 작품은 모두 좀 실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작품들이기도 해요. 의외로. 근데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생생하다는 느낌도 있고 영화 뭐 기본적으로 시리즈이기 때문에 길기도 하고요. 수리남은 뭐 약간 실화에다가 이제 뭔가 좀 플러스한 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자, 그리고 이제 더 올라가면 이제 떠오르는 작품은 브라이언 디팔마의 스카페이스가 또 떠오릅니다. 스카페이스 자체도 물론 이 리메이크작입니다만 이 알파치노의 그러니까 이민자가 갱스터의 최고봉이 돼서 이제 거의 이제 그 광분해서 이제 미쳐버리니까 일종의 갱스터 장르도 일종의 성장 드라마거든요. 부정적인 의미의 성장 드라마. 그런 의미인데 보고타도 사실은 성장 드라마예요. 물론 이제 스카페이스의 폭력성에 비할 바는 아니고 이 스카페이스의 주인공인 토니 이 알파치노가 연기했던 그 캐릭터의 그런 좀 사이코패스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진 않지만 어쨌든 흑화되는 이야기입니다. 주인공 쿠키가
송중기가 연기하는 인물이. 그리고 이제 이민 사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좀 더 사실적인 드라마는 이제 또 백창호 감독의 좀 오래된 작품인 깊고 푸른 밤이 있죠. 자, 이런 작품들이 이제 이민 사회를 다루고 있다는 측면에서 좀 비슷하고, 이 뭐 깊고 푸른 밤은 멜로이기도 합니다만 사기극 중심으로 일종의 좀 느와르적인 멜로물이죠. 그런 작품입니다. 근데 보고타는 말하자면 갱스터가 없는 갱스터 영화예요. 말하자고 하면 이 구키라고 하는 청년이 이 영화에 보면 이제 일종의 패밀리에 들어가죠. 패밀리는 이제 범죄 조직에 가입해 가지고 성장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패밀리 중에 최고봉에 올라간다거든요. 근데 보고타를 제가 잠깐 그 콜롬비아 교민 사회가 없진 않을 텐데 한국에 그 교민 사회가 없는 사회는 거의 없으니까. 근데 없을 텐데 얼마나 있나 봤더니 그렇게 뭐 한 30가구 그렇게 많지 않은 그 한국인들이 교민들이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보고타는 약간 보고타의 오리지널 스토리라기보다는 여러 가지의 교민 사회에서 벌어질 만한 일들을 이 나르코스와 시카리오의 나라인 콜롬비아의 수도 보고타를 배경으로 그린 작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보고타의 일단 배경은 사실은 이제 핍진성은 사실 있어요. 구키는 1997년 IMF를 맡고 최국희 감독의 국가부도의 날을 연상시키죠. 주인공 이름도 구키고, 뭐 구키는 사실 이제 그 용어적으로는 라쿠카라차라고 하는 그 바퀴벌레를 의미한다는 그 노래에 또 이 작품에 좀 여러 번 인용됩니다. 라쿠카라차는 사실 이제 멕시코 혁명을 상징하는 노래죠. 그러니까 뭐 그 정확한 의미는 아닙니다만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구키라는 이름은 라쿠카라차를 연상시키고 최종적으로 살아남을 인물이다는 의미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일종의 그 형이라고 할 수 있는, 물론 실제 형은 아니고 피주를 나눈 형은 아니고 이 콜롬비아의 이민 사회에 들어가서 일종의 패밀리가 되었죠. 이 패밀리의 범죄는 마약은 아니고요. 마약과 확실한 거리를 둡니다. 구키도 뭐 대마초 한 대 피라고 해도 거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차이가 있고요. 뭐 아마도 이제 아버지한테 재단에 바치는 장면이 있는데 그 정도에 잠깐 그게 아마 대마초 같은데 담배는 아닌 것 같으니까. 자, 어쨌든 그 정도 말고는 되게 너무 깨끗한 사람이에요. 구키는 사실 이 영화 속의 주인공들은 그렇게 타락한 인물들이 아니라는 게 재미있는 점입니다. 구키, 그 다음에 이제 수영은 이 영화의 배경에 의하면 고대를 나온 원래는 대우의 주재원으로 활동을 하다가 이 보고타에서 이제 정착한, 그러니까 약간 이제 이 부패로 물든 남미 사회의 약점을 파고들면서 밀수 물품을 갖다가 통관을 시켜주는 그런 인물로 등장합니다. 이희준이 연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그 박병장 캐릭터, 이 월남전 출신의 참전용사였던 아버지, 이제 구키죠. 송중기의 아버지의 전우였던 사람입니다. 박병장은. 근데 여기서 보고타 사회의 일종의 이제 한인 회장 같은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일종의 롤 모델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구키가 이 영화는 그 6구역부터 1구역, 사실은 이제 그 콜롬비아 보고타는 20몇 개 구역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상징적으로는 그 6구역은 이제 약간 서민 최하층에서 있는 거고, 그 1구역은 이제 일종의 상류층, 부유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1구역까지 올라와야지 이런 식의 이제 동기부여를 하는 인물이고, 사실상 이 구키의 아버지가 그 김종수 배우가 연기하는데 무력해지는 인물인데 반해서 원래 이 박병장의 경우에는 이 콜롬비아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박병장의 조카이자 작은 박사장이라고 하는 이제 인물로 등장하는 게 박지환 배우가 이제 연기하는 인물이고요. 이 사람은 이제 박병장의 일종의 우군, 뭐 약간 사이가 썩 좋은 건 아닌 것 같지만 이제 일종의 뭐 친척이니까요. 우군으로서 활동하는 인물로 보여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재웅이라는 인물은 이희준 배우가 연기하는 고대의 일종의 고대 라인. 대한민국 3대 동문회가 있죠. 해병 전후에 고대 동문회.
그다음에 호남 향후회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 보고타 콜롬비아의 그 작은 동네에 고대 출신들이 모여서 일종의 그 나름대로 자기들의 이제 서클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영화의 설정상 뭐 그런 얘기인데 그 이 수영의 후배이고 이 사람은 그 일종의 그 나중에 영화의 송중기가 연기하는 구키가 영화 후반부에 가면 이제 힘을 갖게 될 때는 이제 또 구키의 휘하에 있는 인물을 등장을 하는 뭐 그런 인물입니다. 뭐 썩 두드러지진 않지만 또 나름대로 생존법을 잘 알고 있는 인물이죠. 뭐 그렇습니다. 뭐또 권력 힘 있는 사람을 따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 무력한 아버지를 상징하는 인물이 이제 국회의 아버지 근태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이 근태라고 하는 인물은 이제 월남전 창조를 응사했는데 이제 한국에서 IMF 사태를 맞아가지고 사업이 망하고 미국으로 가기 위해서 일단은 콜롬비아 잠깐 들르는 개념으로 왔다는 인물로 등장을 하는데 정착하지 못하고 파멸의 길로 가는 사람입니다. 자, 보고타는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그 연대가 많이 바뀌어요. 1997년으로 시작돼가지고, 몇 년 단위로 이제 연도가 뜨는데, 한 대략 한 10여 년 정도, 의 시간을 이제 보는 것 같아요. 10년이 영화적으로는 그 이 영화의 시간이 총 10년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97년에 시작하니까 2002년 나오고, 2005년 나오고, 그렇게 또 3년 후 나오고, 뭐 이렇게 나오는 식이라서, 영화의 연차는 좀 10년 정도의 시간 범위 안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처음에 등장하는 거는 이제 보고타의 이 공항 장면으로 시작을 하고요. 아버지가 이제 나만 믿어라는 스타일로 데리고 오지만 이 대개 이민 사회에 그 적응 못하는 아버지의 전형을 보여주는 인물인데 이 영화가 보여주는 좀 약점이 이 영화의 총 러닝 타임이 이렇게 길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화가 갖고 있는 서사에 비하면 107분 정도의 시간이거든요. 근데 이 아버지도 갑자기 이제 망가져 버리는, 그러니까 적응 못하고 망가지는 전형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들이 이렇게 많지 않다는 게 이 영화가 이렇게 촘촘하게 연출되어 있는 부분, 각본적으로나 연출적으로나 좀 그런 부분,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아마 야심에 비하면 이게 이게 제 생각입니다. 이거 제 뇌피셜. IMF를 맞아가지고 이 영화 촬영에 상당히 많이 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가 좀 띄엄띄엄 있다. 그러니까 영화의 줄거리 자체가 상당히 그래도 꽤 등장인물이 많죠. 그러니까 이 영화의 주역은 다 남자 배우들입니다. 여배우가 거의 보이지 않죠. 거의 보이지 않고 거의 남자 배우들 중심으로 흘러가는 드라마예요. 그리고 한국의 그 영화 감독들은 그 갱스터 누아르에 대한 선망이 있다그러죠. 대부 이후에. 이 작품도 일종의 이 김성재 감독의 일종의 자기 나름의 선망을 담고 있는 영화인데 시간적으로 영화 제작 연도에 비하면 개봉 연도 상당히 늦어지면서 아까 그 전술해 드렸던 것처럼 카지노와 수리남이 이미 나온 상태에서 이 영화는 새롭게 보이긴 좀 어렵습니다. 전작들은 심지어 원작 그 실존 인물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영화인데 이 작품은 실존 인물이라고 보기에는 좀 아닌 장면이 많아요. 어쨌든 뭐 피지성이 없는 거 아닙니다. 시작점은 나쁘지 않아요. 97년도에 한국이 국가부도의 사태를 맞게 되고 IMF 그러면서 이제 외국으로 나간 분들 많거든요. 근데 이 국민의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고타로 가요. 뭐 아까 들었던 것처럼 미국으로 가는 게 일단은 목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처음에 도착합니다만 오자마자 이제 강도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국기는 이제 어쨌든 이 콜롬비아의 여차저차해서 떠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 콜롬비아 보고타 이제 영화 첫 장면이 갑자기 택시 강도가 이제 지금 눈에 마주친 아버지의 이제 일종의 그런 백을 가져가 그 뭐죠? 작은 가방을 가져가 버리게 되고 이 아직 겁이 없는 국회는 거리를 갈라뛰어서 무대뽀로 뛰어가지만 이 시카리오를 놓치게 됩니다. 시카리오는 아니죠. 소매치기를 놓치게 됩니다. 오토바이 소매치기. 자 그러면서 이제 콜롬비아의 이제 보고타에 이제 정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이 가족의 이제 이 아버지는 이제 되게 좀 어떻게 보면 옛날 아버지예요. 막연하게 이제 일단 와가지고 이 박병장을 보고서 이제 넘어온 거죠. 하지만 이 첫 장면에서 일단은 이제 앞부분에서 아버지는 박병장의 주선을 받고 박병장의 이제 일종의 뭐 여자친구의 뭐 부인인지 여자친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일종의 밀수한 옷을 파는 가게에 취업하려고 합니다만 이 여사장이 이 늙은 아버지에 대해서는 불만이고 별로 기대하지 않고 젊은 국희가 이제 취업이 되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 아버지 이거는 이제 한국의 회상 장면에 잠깐 나오는 장면인데 이 아버지는 이제 그 집안에서 붕 떠버린 존재가 되죠. 그냥 돈도 없으면서 카지노나 이제 다니게 되고 그러니까 뭔가 길거리에서 버려져서 제멋대로 삶을 사는 사람이 됩니다. 이제 3년의 시간이 흘러요. 그 사이 국희는 영화 첫 장면부터 스페인어 그 강좌를 들고 공부하는 책을 들고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영민한 친구고 적응력이 좋은 친구예요. 그래서 이 동네에서 장사를 하면서 생존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화는 생존이라고 하는 가치의 범위 내에 있어요. 물론 근데 과연 콜롬비아의 교민 사회가 과연 이 영화에서 보여준 것처럼 그렇게 갱스터스러웠느냐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마닐라나 그 필리핀 교민 사회에서는 그 전에 살인 사건 같은 게 종종 벌어지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카지노에 좀 그런 모습들이 많이 반영이 된 거고요. 보고타는 사실 그에 비하면 이 사람 교민들이 밀수하는 거 말고는 되게 건전해요. 교민 사회가. 그래서 카지노의 경우에 뭐 아예 뭐 말하자면 돈을 엄청나게 만들고 뭐 이렇게 사기 치고 막 한국에서 돈 갖고 오는 거 뺏고 막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보고타는 마약에 이 교민들은 손도 안 대고 오직 밀수가 이제 주요 산업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심 인물이 이제 박병장인 거죠. 권혜요 배우가 연기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약간 이 노회한 이 권혜요 인물이 연기하는 캐릭터는 노회하고 이제 약삭빠른 그런 인물로 이제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맥이 넓어서 이제 뭐 이 현지 상인에 있는 인물들과도 연관되어 있고 뭐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밀수 산업에서 일종의 소위 말하면 그 군경, 그러니까 부패한 세관원들과 그다음에 이제 군대들을 갖다가 녹여가지고 장사를 주도하는 인물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밀수 산업의 이제 중심에서 이 사람의 허가가 나야지 이 동네가 굴러다닌다라는 설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고 그 사회의 이제 중심 인물의 이제 어린 뉴페이스로 이제 국희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 국희의 활약상이 이제 어떻게 부각되는가, 이제 상승이 되는 거죠. 그걸 어떻게 되는가를 영화에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콜롬비아는 뭐 남미 여러 나라처럼 이제 빈부차가 심한 나라고요. 그 속에서 이제 이준 캐릭터가 등장하는데 이준은 이제 이 지역 한인 사회에서는 2인자예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한인회인 거지 특별한 조직은 아니고 약간의 이제 임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이 세관에서 밀수하는 상품들을 갖다가 약간의 이제 뽀찌를 좀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를 통관시켜서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이제 중심 인물이에요. 그래서 약간 이 아까 봤던 박병장에 비하면 좀 더 갱스터스러운 인물이죠. 그러니까 약간 얼굴이라든가 이제 선글라스도 쓰고 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첫 등장하는 장면이 지금 이 장면 속에 등장하는 그 롤렉스 서브마리너 녹판 이걸 딱 끼고서 등장을 해요. 그게 이제 나중에 천수영인데 수영이 이제 국희에게 이 시계를 넘겨주기도 하죠. 그리고 그 시계는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만 뭐 그런 이제 약간의 부의 상징, 권력, 힘의 상징 이제 그 상징하는 게 그 롤렉스 서브마리너 저 시계입니다. 지금 이준 배우가 수영이 차고 있는 시계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이제 바로 이제 밀수 상품을 맡고 있는 그런 차량들이 되겠고요. 그것들을 이제 해결하는 인물인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자기 아는 인물들이 있고요. 자, 그 와중에 이제 뭔가 상황이 꼬일 때도 있었겠죠. 꼬이는 상황에 이제 지금 이제 국희의 활약상에 등장을 합니다. 약간 이게 좀 설득력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이 주로 수입하는 게 여성 속옷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성 속옷을 막대하게 밀수를 해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식 세관 신고를 하면 관세를 많이 내야 되니까 그냥 몰래 들려오는 거죠.
몰래 들어오는 것들을 갖다가 이제 적발됩니다. 적발되고 이제 그 와중에 이제 이 쿠키가 뭐 하나라도 건져 보겠다고 저거 들고 뛰는 장면이 이제 영화에 나옵니다. 그래서 상당히 가공할 폭력을 이제 좀 얻어맞고 감옥에도 갇힙니다. 물론 이제 역시 이 아스트라비아 콜롬비아 그리고 또 안 되는 것도 없고 되는 것도 없는 뭐 그런 중남미에 대한 약간 비유 같은 게 있죠. 그런 비유인 것처럼 문제 이 갇혔지만 이 힘을 발휘해서 이 사람은 얘를 대견히 여긴 양반들이 이제 얘를 구해내면서 이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점차 이제 밀수 과정의 일종의 운반원으로서 일종의 이제 작은 소리더로서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관계들도 가까워지게 되는 거고 이 두 명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박병장의 경우, 관해요 캐릭터의 경우에는 일종의 나이도 그렇고 삼촌이라고 계속 부르라고 그러거든요. 삼촌이라고 부르는 걸 일종의 국회는 밀어요. 나중에 이제 영화의 후반부에 가면 삼촌이라고 부르는데 일종의 아버지의 대체적인 인물인 거죠. 그 다음에 수영도 일종의 그 양쪽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어요. 수영도 이 힘의 권력, 그 아버지의 그 이 패밀리 일종의 이게 범죄 조직, 이 영화가 어떻게 보면 갖고 있는 한계이기도 한데 갱스터물 같이 구성되어 있어요. 애초에 구도 자체가. 그런데 일종의 하나의 아버지가 이제 박병장인 거고 또 다른 아버지가 이제 일종의 이 수영입니다. 수영이 이제 천수영이 해당되는 이 인물이 됩니다. 그래서 이 양자인데 이 양자에서 그 양자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의사 가족의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쿠키 역시도 이 사람들을 100% 신뢰할 수 있는 사이는 아니라는 게 나타나고 결국은 이제 그 이익으로 맺어졌던 그 패밀리가 균열로 무너진다는 게 일종의 갱스터 영화의 전형적인 구조이고 이 보고타에도 여전히 같은 구조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영화 속에 보여지고 있는 이들은 갱스터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는 폭력을 일상으로 삼고 있는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에 영화의 설정이 약간 좀 오버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이쪽에 갱스터처럼 행동하지만 갱스터는 아닌 상황들 중에 애매한 부분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뭐 그 갱스터스러운 면은 이쪽에 수레남이라든가 이런 작품에서 이미 보여준 거고요. 자, 너 앞으로 형이라 불러 이렇게 나오는 장면 이제 그런 이 쿠키가 인정을 받게 되면서 모두가 이제 이 쿠키라는 인물을 주목하게 되고 이 교민 사회에서 나름대로 이 밀수 조직 이 교민 사회 자체가 이 영화의 설정상으로는 실제로는 뭐 그렇지 않겠죠. 이 교민 사회가 이 밀수된 물건들을 유통하면서 장사를 하면서 버는 뭐 그런 사회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이제 일종의 이 그룹이 이제 고대의 멤버들, 고대 도구회 멤버들이에요. 그러니까 얘들은 뭐 말하자면 유학생이라고 하는데 뭐 말하자면 이제 친해져가지고 용돈벌이 정도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고대 서반화학과 출신인 건가요? 콜롬비아까지 갈 일은 많지 않아 보이는데 어쨌든 간에 그러면서 이 둘이 이제 가까워지는 거죠. 좀 젊은 이 수영과 이중과 그다음에 이제 송중기는 좀 가까워지면서 일종의 미래를 좀 꿈꿔보게 되는 거고요. 그 미래를 꿈꾸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갈등 요소도 이게 약간 이제 영화가 전체로 임팩트가 좀 떨어지는 부분이 이제 이런 부분들인데 영화에서 밀수품을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이제 이 영화의 원래 터줏대감 첫 번째 박병장의 경우에는 2인자라고 할 수 있는 수영이 이준이 말하자면 그 오리터 파크 아이디어를 내요. 네, 영화에서 요런 식의. 근데 사실 콜롬비아는 더운 나라잖아요. 근데 저기서 이제 이 오리터 파카를 판다는 게 말이 안 될 것 같은데, 말이 안 될 것 같은데 영화에서 그러니까 약간 이제 풍자적으로 그리고 있죠. 이 네 명이 이제 고대 멤버들이에요. 영화의 설정상 일종의 자기들끼리의 이제 작은 패밀리 같은 거고요. 요거 이제 술을 나눠주면서 일종의 우정을 돈독히 하는 뭐 그런 일종의 작은 패밀리들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걔를 요 쿠키 너도 고대 해라 뭐 이러면서 또 고대가 아닌 사람들한테 고대를 하니까 약간 패밀리로서 100% 신뢰할 수 없다는 거 실제로 영화에서 이 수영이 나중에 그런 장면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영화에서 이
그 직속 후배로 나오는 인물은 조현철 배우가 연기한 재웅이라는 인물인데 재웅과 붙어 다니면서 영화에 전반부 까지는 이제 붙어 다니면서 나중에 이제 그런 나중에 그 우리가 배반 태그를 탈 때는 그런 얘기 대사를 날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약간 조종하죠 이 사람도. 영화를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자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장면이 이제 여기서 선택하는 장면이 등장을 해요. 박병장과 이 수영이 각자 국기에 이제 중간에 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수영이 가져오려고 하는 한국산에서 밀수한 오리털 파카를 갖다가 좀 빼와라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이제 수영이 빼오지 않고 이 수영과 가까워지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수영과 더 가까운 사이가 됩니다. 그리고 둘은 이제 뭐 휴가를 떠나가지고 노는 장면이 나오는데 되게 건전해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갱스터스럽다게 보기에는 이 친구들이 그렇게 갱스터스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갱스터 장르적인 구성으로 되어 있는 영화인데 갱스터로 하기에는 품행이 단정한 친구들이에요. 물론 뭐 술 먹는 정도야 하겠지만 영화에 정말로 뭐 뭔가 그 우리 나르코스 같은 작품에 나오면 뭔가 조금 뭐 섹시한 장면 이런 것도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은 되게 비즈니스적인 마인드가 틀어지면서 이제 상황이 꼬이는 건데 그게 이제 핍진성이 좀 떨어집니다. 영화적으로. 그러니까 밀수 기껏해야라는 말이 좀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뭐 이익이 연관되어 있는 거니까 밀수품이라는 게 뭐 몇 억씩 걸려 있는 상황이니까 뭐 목숨이 걸릴 수도 있는 겁니다. 뭐 사실 콜롬비아 옛날 영화에 의하면 시카리오를 고용하는데 돈 10만 원이면 돈 10만 원도 안 주면 구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상황이 이제 이 둘이 어쨌든 간에 뭐 갈등을 빚었습니다만 이 두 넘버 원, 넘버 투가 둘이 이제 결국은 이제 상납 관계를 형성하게 되면서 그 문제를 모두게 풀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상황이 이제 외압으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영화에 등장하는 알레한드로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알레한드로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이 일종의 시장의 거물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일종의 그 세관원 카를로스라고 하는 세관 공무원을 꼬드려가지고 이제 손해를 보거든요. 이 지금 수영이 한국에서 수입해온 그 오리털 파카는 그 사람들이 신기해하면서 많이 사가면서 많이 팔리는데 알레한드로가 이제 가져온 오리털 파카가 안 팔리니까 시기 질투 이런 게 나는 거죠. 그래서 이 카를로스라고 하는 세관 공무원을 갖다가 이제 찔러가지고 그것들을 이제 압수하게 됩니다. 압수한 상황이 되면서 그게 이제 교민사회 전체의 여파가 커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모두 이 지금 주인공 국기까지 해서 문제가 꼬이게 되니까 그걸 찾으러 가는 장면이 이제 일종의 활약 장면이에요. 돈을 그죠? 꼬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풀려고 맨 처음에 이제 그 반군 지역까지 가서 돈을 찾아와야 된다라고 그럼 다른 방법에서 이제 왜냐면 크리스마스 대목이기 때문에 물건을 유통해야지 사업이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교민들의 자금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여기서 갑자기 이제 이 아버지가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아버지가 돈이 있는 걸 알고서 이 돈을 가지고서 이제 도망을 가다가 이 같은 공부만한테 추격전이 잠깐 벌어지는데 공부만한테 살해당하고 말죠. 그러면서 이때 영화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좀 살인 장면들이 이제 좀 이어지게 돼요. 시카리오가 등장을 하고 자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국희는 무리수를 쓸 수밖에 없으니까 이 알레한드로가 빼돌린 다시 세관에서 알레한드로가 빼돌린 그 오리털 파카를 다시 찾으러 혈혈 난신 그 알레한드로 창고에 들어가게 되고 어쨌든 간에 물건을 빼오게 됩니다. 물론 주변에 도움이 있어야 되지만 근데 여기 이러면서 이제 목숨에 또 위험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알레한드로가 여기서 이제 알레한드로가 힌트를 받는구나. 요 장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알레한드로의 공격을 받고 시카리오에게 목숨을 위협받는 장면도 나오죠. 근데 이제 영화의 우리의 주인공이니까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이 사람이 알레한드로예요. 페르난도 알베르토 라라 사빌라라는 배우가 연기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제 결과적으로 이 영화에서 좀 뜬금없는 희생양이 돼버리는데, 그러면서 이 영화의 이제 후반부에 좀 갱스터스러운 상황이 형성이 되기 시작하죠. 자, 그러면서 이제 영화는 좀 시간적으로 점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와중에 자신의 죽은 아버지를 배반했던 인물들까지 이제 시카리오를 만나게 되는 세계를 하면서, 이 쿠키는 몇 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다시 이제 스타일이 바뀌어요. 송중기 특유의 되게 댄디한 멋있는 룩을 입고 등장을 해가지고 그 젊은 리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영화의 결말부를 향해서 이제 이들의 파탄난 관계들이 모두 박살나는 장면으로 이제 영화가 마무리되는데, 요 장면들이 전체적인 이야기가 1시간 104분 정도의 스토리에 따고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좀 전체적으로 보자면 영화 쪽 결말까지는 좀 말하기 뭐하고, 이 영화의 후반부에 이 파탄의 원인이 된 게 이 관세법 같은 것들이 개정이 되면서 콜롬비아가 그러면서 이것들을 따르자고 하는 이제 좀 이 사업을 밀수 사업에 더 이상 의존할 수 없다. 그리고 어차피 이제 이 시간이 흐르면 아까 97년에서 거의 한 2005년 정도까지 흘러나오기 때문에 시대가 바뀌었죠. 중국도 이제 공산품을 갖다가 싸게 공급하던 시기니까 경쟁이 없어서 일종의 지금 영화에 보면 이 쇼핑몰을 이제 이 쿠키를 나름대로 꿈꾸게 됩니다. 꾸기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와중에 이 쿠키의 그런 계획에 요런 쇼핑몰을 꿈꾸게 되죠. 반대하는 인물들, 나머지 인물들은 다 반대를 해요. 우리가 밀수 산업을 해왔는데 그 틀을 깨겠다는 거냐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쿠키 이 반대 시위 같은 게 폭동이 벌어진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외국 이민 가신 분들이 폭동을 주도하거나 이런 게 좀 쉽지 않아 보이는데, 뭐 물론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려버리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면서 어쨌든 갈등이 나고 누군가가 쿠키의 목숨까지 노리는 위기 상황까지 오게 됩니다. 쿠키는 이제 당연히 그 문제에 대한 반격을 준비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결말을 향해서 가게 되는 거죠. 6구역까지 가려고 하는, 그리고 이제 결국 마지막 최고에 살아남는 사람이 이제 쿠키가 된다. 뭐 이런 스토리에 아주 갱스터 느와르적인 뭐 이야기가 이제 보고타 마지막 귀의 땅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영화는 아무래도 그 유사 영화들의 아까 맨 앞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그 영화들의 그런 요소들이 다 스며들어 있는 영화가 됐어요. 그리고 그게 또 그 영화의 얼개 자체가 그렇게 타당한 게 들리지 않는 영화가 됐다는 거죠. 영화는 종종 뭐 멋있는 장면들도 등장하고 또 그런 갱스터스러운 장면들도 등장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영화의 폭력들이 등장하는 장면들을 하기에 이 인물들은 그렇게 잔혹한 인물 자체처럼 묘사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인 사회에 살아가고 있던 형 동생들 사이였는데, 뭐 은원 관계는 형성될 수 있죠. 근데 대부분의 그런 관계들은 돈의 문제가 얽혀 있거나 큰 돈들이 걸려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영화에서는 그렇게까지 좀 타당할 정도로, 그러니까 적어도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지만, 인간이란 우리가 관객들이 뭐 좀 뭐 배경도 멋있고 하지만 좀 저렇게까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영화의 이제 그 마지막 후반부에 파탄을 보여주는 게 폭파 장면 이후에 이제 관계된 인물들이 막 욕하고, 특히 이제 이 천수영의 후배라고 할 수 있는 조연철 배우가 연기하는 요 인물 재웅이 막 욕하면서 가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막 그러면서 그동안 친구였던 뭐 관계들 이런 거 다 끝내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마무리 장면이 나오는데, 그런 관계들은 좀 급작스럽게도 느껴지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타당하게 느껴지는데, 이 관계들의 파탄이 모든 것이 폭력으로 점철돼서 마무리된다는 것 자체가 뭔가 그래요. 그러니까 시종일관 뭐 이게 필준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 영화적으로는 영화의 총 사용이 이제 이게 이제 이유가 있고, 그 앞에 이제 피스톨이 주어지거든요. 주인공에게, 쿠키에게. 그러면 이제 그 피스톨이 주어지는 장면이 이제 일종의 되돌아와서 오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적으로 그 총알을 누가 채워줬느냐, 뭐 이런 것들.
같은 생각해보면 원래 빈 총이었고 원래는 또 국회 총도 아니었어요. 그게 이제 다시 돌아서 그 총알을 채워줬던 인물에게 다시 그 총알이 돌아간다고 하는 설정이라든가 뭐 이런 얘기. 그다음에 라쿠카라차의 비유라든가 바퀴벌레의 별명. 그러니까 놀림의 대상으로 여겼죠. 영화에서는 이 박병장은 콜롬비아 정착에 대한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를 회상을 하면서 이쪽 현지인들이 내가 다니면 바퀴벌레라고 놀렸다. 라쿠카라차라고 그랬다. 라쿠카라차 이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의미를 갖다가 이제 국희는 다르게 해석하죠. 마지막에 살아남는 게 바퀴벌레 이런 얘기 개념으로 얘기했어요. 그래서 약간 살아남는다는 개념을 얘기해요. 어떻게 보면 박병장은 충청도 사투리를 얘기하면서 그러면 이제 또 유승환 감독의 짭 같은 영화 생각이 나는데 살아남는가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얘기하고 있는데 영화가 좀 이게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감정의 고양이 충분히 만들어낼 만한 그런 핍진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극악무도함의 갱스터 장르의 외피를 보여주고 있지만 그 갱스터가 정말 아니었을 때 생기는 일종의 갭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의미에서의 폭력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 일상적인 폭력과는 다른 갱스터적인 스타일의 폭력들이 이 영화 속에는 스며들었는데 그게 타당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게 이 영화가 그렇게 평범한 영화 이상,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민사회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것이 갱스터 영화와 결합이 되면서 만들어졌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뭐 이 카지노나 또는 뭐 마약 문제를 다루고 있는 수리남 같은 영화들에 비하면 상당히 피지성 자체가 좀 떨어져서 영화적으로 각색이 되었다고 하지만 두 작품 모두 좀 상당히 좀 그 외피만큼 마음에 들지는 않는 영화가 되지 않았냐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뭐 제가 배우 얘기 잘 안 하는데요. 뭐 물론 이 영화의 배우들이 연기를 다 잘하는 배우들입니다. 다 뭐 권혜요 배우의 이제 간교한 캐릭터죠. 그 다음에 이제 이희준 배우의 이제 막 뭐 이렇게 약간 들뜨는 그런 캐릭터 뭐 특유의 연기를 잘 하고 있고요. 송중기 배우가 화랑 같은 영화에서 오히려 그 되게 공허한 캐릭터, 공허한 갱스터의 역할은 괜찮은 편인데 이 보고타에서 이제 흑화된다 그러죠. 점차 성장을 해나가는 과정에 해당하는 인물로는 적합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도 뭐 부잣집 막내 아들이라든가 이 사람에게 소년성 같은 게 아직도 남아있거든요. 늑대 소년의 이미지가 저 같은 경우도 아직도 남아있고 이 빈센조라든가 다른 드라마 작품들에서도 보면 그런 좀 순수성 같은 게 좀 두드러지는 캐릭터라서 이 송중기 캐릭터가 이런 갱스터적인 영화에 썩 어울리는지는 사실은 조금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소 보고타는 좀 아쉬운 결과물로서 만들어진 영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뭐 이상 뭐 제 나름대로 뭐 보고타에 대해서 좀 주저주저 떠들어 봤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작품으로 말씀드리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